안녕하십니까. 정보와 소음을 구별하라. 오늘 이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 보기 전에 지수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제대로 좀 코스닥이 반등을 해줘서 의미 있는 하루이죠. 코스닥이 흘러내렸고 어제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약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4포인트 올라서 2345. 아직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좀 기운이 약하지만 코스닥이 2.87%가 반등을 하면서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스닥이 밀린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약하긴 하지만 울분에 좀 매수가 좀 있었다고 오늘 보이죠.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면서 800선을 회복한 거. 특별히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혹은 뭐 이런 신성장 섹터에 있어서의 반등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며칠 동안은 뭐 코스닥이 그냥 하염없이 뭔가 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판다는 생각이 좀 밀려났었는데요.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면서 뭐 친환경 이런 것도 성장산업 얘기 나온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코스닥이 그동안 대주주대 양도세 문제에서 걸렸던 것들이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나름 좀 방향을 찾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뉴스 가운데 오늘 이 뉴스를 뽑은 것은 LG화학입니다. 국민연금이 어젯밤에 이제 속보가 뜨면서 다들 저도 퇴근하면서 뜨거 했었는데요.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할 계획에 제동을 걸었죠.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뭐 LG화학도 오늘 주가가 그 변동성이 있었고요. 아주 큰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가지고 지금 쭉 분석들을 보게 되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LG화학 분할에 제동을 걸었는데 어떻게 될까? 부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한편 또 재계에서는 이 국민연금이 분할 반대한 것을 놓고 신산업까지 발목을 잡는다 이런 반발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원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투표 가서 소중한 우리 표를 뭐 행사하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LG화학이 제대로 저는 대응을 못했다고 봐요. 중요한 이런 결정에서 사실 주주들을 설득해야죠. 설득할 수 있는 건 뭐를 해야지만 미래에 우리가 잘 가겠으니까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물적 분할하는 게 뿔나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배당 많이 한다 뭐 이 정도 얘기했지만 약합니다. 뭐 훨씬 더 강한 주주들을 달랠 수 있는 대안책을 좀 내놓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좀 LG그룹이 좀 미적적한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는데요. 어쨌든 간에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2대 주주인데요.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LG화학은 지금 뭐 한 방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 30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이 표 대결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제 분할에 제동을 걸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반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분 구조상 이 분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뚜껑을 또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지분 구성을 보면 지금 LG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LG화학의 주주 구성을 보면 주식회사 LG가 30%를 가지고 있고 반대한 국민연금이 10.28%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8%, 개인이 12%, 기관이 8%, 개인과 기관을 합치면 20%가 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요 안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분할안이 통과되려면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니면 출석 주주 수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자, 좀 복잡한데요. 일단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면 33%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LG가 30%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여기서 반대했지만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여기 뭐 38%에서 3%만 힘을 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또 뭐 개인 중에 또 LG 우호적인 뭐 사실 LG 뭐 직원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스크래치는 낮고 문제는 있지만 크게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시각이 우세한데 한편에서는 모른다. 모른다. 표 대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앞서 전체 주식의 3분의 1 요건만 있으면 그런데 또 하나 요건이 지금 이 주총의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총회 참석들을 많이 안 하면 LG 입장에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 주주들이 다 참석했다고 하면 33%까지 안 되고요. 33% 가지고 안 되고요. 자, 3분의 2라고 그랬습니다. 참석 주주의 3분의 2니까 주주가 100% 참석했다고 하면 66% 지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LG 입장에서는 아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그 국제 의결권 기구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통과가 될 걸로 보는 건데요. 전자투표가 지금 많이 시행이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자투표로 다 투표하라고 지금 주주들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참석할 겁니다. 이제 몇 번 저도 아까 들어가 봤거든요. 얼마나 어려운가 했더니 이제 홈페이지 그 예탁원에서 들어가서 몇 번 클릭하면 이제 이 공인인증서 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총에 참석은 옛날엔 직접 주총장에 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총장 안 가도 전자투표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이제 참석을 한 거잖아요. 참석하는 주주 수가 얼마나 늘어나에 따라서 사실 좀 위기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건데, 자,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LG화학입니다. 일봉부터 보면요. 종가로는 결국 어쨌든 간에 1.5%가 상승해서 64만 2천 원에 끝났습니다만, 이게 장중으로 보면 드라마틱해요. 예. 자, 초반에, 왜냐하면 어제 밤에 장 끝나고 어젯밤에 국민연금 2대 주주가 반대했다는 소식이 났었죠. 그러면 저도 그랬지만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리고 지분을 다 따져보기 전에는 국민연금이 반대했어, 이거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지분을 따져보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반대했으니까 부결될 가능성, 부결되면 원한대로 간다. 회사 분할, 물적 분할 못하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주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 2% 65만 원 수준까지 올랐어요. 2% 올랐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렇다고 부결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거죠. 그러면서 쭉쭉쭉 또 흘러 내려와 가지고 얼마 빠졌었나요? 이때는 빠진 게 또 좀 빠졌었어요. 하락했다가 막판에 또 여기 들어 올리면서 결국은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그 말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좀 봤다가 그렇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으로 굳어져서 나중에 오른 건, 처음에 올랐던 거는 부결 가능성으로 올랐다가 밀렸다가 다시 오른 거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해서 올랐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LG그룹에 대해서는,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죠. 네, 이런 대기업이 LG그룹 전체의 그 명성에도 사실 그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회사가 물론 의결권 가지고 우리가 주총에서 결정한다, 잘못된 거 있어요? 인성에 문제 있어요? 이래버리면 할 말 없는 거지만, LG 같은 그룹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기회도 주고, 우리 이거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신 주주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나스닥 상장하겠다, 이런, 혹은 나중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짜낼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걸 설득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고 법대로 가자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고통을 좀 당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 자체는 저는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가결될 걸로 본다고 보는데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자, 분할안이 만일 부결된다면 가능성은 낮지만 주가는 급반등하겠죠. 네, 이제 LG화학의 회사의 입장이 무산됐다, 다시 원한대로 간다고 하면 주가는 이제 급등할 것입니다. 30일 이후에.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 분할안이 통과된다면 이건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분할안이 통과되면 급락할까? 급락할 거 없죠. 이미 이제 다 두드려 맞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사실은 확률은 낮지만 부결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고, 분할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점진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규 매수하기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LG화학보다 좋은 주식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살만한 주식이 뭐 현대차 사는 게 낫죠. 현대모비스 사는 게 낫거든요. 2차 전지도 스크래치가 좀 간 상황이니까요.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신규는 사실 뭐 자신 있는 분들 아니거나 급락을 해주면 매수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횡보권이니까 신규는 좀 어려운데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예. 보유하는 게 맞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 양수 겸장으로 급등하거나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78만 5천 원 찍고 나서 한번 흘리고 이제는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에 못 들어올린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더라도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 이거 한 번에 못 들어올리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국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박스권의 이제 하단쯤에서 지난번에 저점을 올리면서 64만 2천 원인데요. 이게 이제 뭐 통과가 돼서 해결이 되더라도 뭐 한 65만 원 위쪽 65만 원에서 한 70만 원 선 사이에서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드 전략 가지고 계시고요. 그전에도 이제 좋은 전략은 이겁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수를 좀 똑같이 가져가더라도 단가를 낮추는 거죠. 올라왔을 때 해결 안 됐다 좀 팔아주고 낮았을 때 다시 사고 기존 주주들은요. 이렇게 하면서 버티기 하는 전략으로 버티기로 가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증권사에서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목표가 한번 확인할게요. 오늘은 관련해서는 뭐 증권사에서 특별히 가타부타 하는 얘기들은 별로 나온 건 없는데요. 최근에 리포트 쭉 나온 걸 보면 어제 키움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 늘어난다 이러면서 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요. 목표가들이 대략 LG화학의 목표가가 낮춘 곳이 몇 분 있어요. 지난번에 이거 분할한다고 하면서 삼성에서 86만 원으로 목표가를 뭐 낮췄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낮춘 데는 없어요. 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략 낮은 데는 한 90만 원, 93만 원, 제일 높게 보는 데는 100만 원 정도, 103만 원, 여기 103만 원 어디에 현대차증권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 100만 원 간다는 건 아니고 이대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100만 원 갈 수 있으면 지금 65만 원에 사서 대박이게요. 목표가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나온 뉴스를 가지고 주주들이라고 하면 주주 사용 설명서 주주들이라고 하면 버티시면서 조금 더 이제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뉴스 국민연금의 LG화학 물적 분할 제동에 따른 그리고 이제 30일 있을 주총 관련된 주가 움직임 예측해 봤고요.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